안녕하세요. 비타톡 라디오 실버들의 건강 지킴이 실버벨 이약사입니다. 2021년도 새해 여러분에게 행복을 기원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여러분과 좋은 만남이 있었고 또 21년도도 기쁨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학교정이 땡땡땡 실버들을 위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 되면은 또 겨울이 이제 굉장히 소한, 대한 뭐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눈도 많이 오게 되고 이러면 넘어지시는 분들 많아서 젊은이들 중에서도 40대가 넘어서면은 뼈가 많이 약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상하거나 하시는 노인분들 특히 고생 많이 하시죠. 이 골다공증은 이제 뼈에 대해서 제 유튜브를 좀 참고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는데요. 이 뼈가 조골세포가 있고 파골세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조골세포가 왕성할 때 젊을 때는 계속해서 뼈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뼈가 만들어지고 부서지고 하면서 치워가면서 그 보운들, 뼈들의 그 리모델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이제 뼈가 만들어지는 그 확률보다 부서져 나가는 확률이 많다 보니까 파골세포가 활성화되고 조골세포는 점점 약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데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는데 병원에 가면은 골다공증 치료제를 드시게 되잖아요. 그것이 조금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은 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우리 골밀도를 좀 좋게 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골다공증 치료제는 이제 서서 드신 다음에 30분 내지 1시간 동안 서 계셔야지 눕거나 그럴 때 위산 이게 넘어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제산제를 드셔야만 하는 그런 식도 자극에 따른 기침 같은 게 많이 나오고 복부가 굉장히 속쓰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게 턱뼈나 허벅지 골절 등에 의한 그 뼈 괴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이가 들어서 임플란트를 하거나 이제 그래야 치과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이 약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스포스네이트라는 거, 비스포스포네이트 길어요 좀. 그래서 이 비스포스포네이트는 보통 이제 포사맥스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이 드시게 되는데 물도 많이 드셔야 되고요. 이거 잘못 드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기 쉬워서 굉장히 속이 아프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약을 드신 후에는 30분에서 보통 1시간 동안은 눕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약을 입에다 물고 이렇게 둘둘둘둘 굴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삼키셔야 되는데 삼킨 다음에 그게 트림하게 되면은 굉장히 곤란해지죠. 그래서 이 약의 가장 큰 부작용은 이제 턱뼈의 괴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량으로 쓰면은 이제 뼈가 이게 그 무슨 기전을 가지고 있느냐면 그 뼈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고 좀 조골세포의 그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약을 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흡수와 재생 과정이 이렇게 활발하게 돼야 되는데 그것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게 턱이잖아요. 턱은 말을 해야 되고 음식을 먹고 이럴 때에 그 뼈가 이제 더 점점 흡수하고 재생 과정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데 이게 이 턱뼈가 재생이 안 되고 자꾸 그 흡수가 되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면 이게 썩을 가능성이 괴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나 이를 뽑아야 된다거나 뭐 턱뼈에 이렇게 부담을 주는 치과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부러워지는 수도 있어요. 뼈가요.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약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과 치료 가기 전에는 선생님한테 꼭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제가 이렇게 골다공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 골다공증 약을 매일 하나씩 작게 드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한 달에 한 번, 또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골다공증 약을 계속 드시게 되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턱뼈도 조심하셔야 되지만 허벅지가 계속 아프고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러질 수가 있으니까 이 엑스레이 촬영 같은 것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안 쓰시고 또 호르몬제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의 그 생성을 좀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 뼈가 점점 파괴되는 파골세포를 억제하는 그런 방법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또 부작용이 있잖아요. 유방암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개인에 따라서 그것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골다공증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골다공증이 생기지 않으려면은 골 밀도가 좋아져야 되고, 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오스테오칼신 호르몬이 잘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칼슘과 비타민 D, 마그네슘을 잘 챙겨 드셔야만 이제 제게 필요한 만큼 내가 내 상태에 필요한 만큼 잘 드셔야만 이 골다공증을 막아줄 수가 있는데요. 골 밀도가 엉성해진다는 것은 뼈에 자극이 되는 운동을 많이 안 할 때. 그래서 사실은요, 골다공증은 꼭 치료제를 먹지 않아도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하시면은 많이 고칠 수 있고, 또 이 골다공증의 기쁜 소식은 언제든지 내가 노력한 만큼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이 당뇨나 혈압약에 비해서 그것은 이제 굉장히 그 식단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주의할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골다공증은 내가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D의 그 흡수를 잘 할 수 있는 그 보충제를 좀 드시고요. K2의 그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것, 또 K2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오스테오칼신의 그 호르몬이 나오는 것을 좀 이렇게 도와주면은 굉장히 쉽게 또 고생한 만큼 또 결과를 꼭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칼슘도 잘 먹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가서 골밀도를 재보면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가지가 않았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세 가지로 그 원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골밀도를 처음에 체크하셨을 때 했던 병원에서 똑같은 기계로 같이 해보시는, 같은 위치, 발이면 발, 손이면 손, 이렇게 했던 그 장소에서 그 위치를, 몸의 그 위치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재는 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위치에 기계를 사용해서 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기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고, 또 어떤 병원에서는 또 그 낙후된 그 기계를 쓸 때에는 또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그 밀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서 조금 신선하고 좀 새 것 같다고 하는, 그렇게 병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좀 이렇게 정확하게 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칼슘과 다른 영양제를 계속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밀도가 잘 올라가지 않았을 때는 내 몸에 다른 병이 있다는 것을 좀 감지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몸이 여러 가지 나쁜 음식이나 여러 가지 혈압약이나 당뇨야, 또 뭐 제산제, 진통제, 약을 좀 많이 드신 분들, 또 아니면은 음식을 주로 밀가루 음식을 많이 드셔서 몸이 많이 산성화가 되신 분들은 그 칼슘이 알칼리성이거든요. 그래서 칼슘은 들어가서 그 염증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중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다 보면 칼슘이 이 뼈에 가서 밀도를 올려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가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몇 번 있었죠. 제가 비타민C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내가 눈이 낫기를 원해서 눈 영양제를 먹었어요. 그리고 혈액순환을 위해서 또 오메가3를 잘 먹었는데, 내 몸에 염증이 많이 있다 보면은 그 약들이 들어가서 눈으로 가렸다고 해서 꼭 눈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입으로 먹는 것은 똑같지만 들어가서는 그 영양제들이 몸에 어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몸이 오라는 데서 너무 저희가 더 급합니다. 저부터 도와주세요. 이제 여기저기서 염증의 그 울음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급한 데부터 119 대원들이 가면서 그 일을 도와줘야 되듯이, 이 영양제들도 들어가 보면은 그 몸 안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저기서 염증의 소리들이 막 들리고 이럴 때 어디부터 먼저 고쳐야 될지 거기서부터 가서 그 칼슘이 들어가서 해줘야 될 일들을 하다 보면 막상 뼈에 그 밀도를 해주는 데는 좀 늦게 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도가 빨리빨리 올라가지 않을 때는 내 몸에 좀 다른 데가 좀 더 필요하구나 하고 칼슘의 양을 늘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밀도는 운동하시고 운동해서 수영이나 이런 자전거 타는 것보다도 이게 다리를 디딜 수 있는 이제 계단을 올라가신다거나 좀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걷는다든가 보폭을 넓혀서 걷는다든가 아니면 낮은 산이라도 하이킹하는 기분으로 보폭을 넓히면서 걷게 되면은 반드시 뼈가 자극을 받으면서 뼈에 튼튼함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뼈가 자극을 받을 때에 오스테오칼신의 분비가 활발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뼈의 밀도는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치료하시도록 하시고요. 골다공증 치료제나 호르몬제를 선택하셔야 될 때는 선생님과 의논을 충분히 하셔서 정말 내가 이것을 꼭 먹어야 되는지 굉장히 고달파요. 사실은 그 약들을 먹기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을 때 너무 급해요. 그럴 때는 이제 드셔야 되겠지만 좀 더 깊은 생각을 하신 다음에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치료제는 한 3년 정도 되시면 4년째부터는 이제 드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4년 이상 드시게 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치과 치료 받을 때는 아까 같은 이유로 그런 것을 주의하셔야 되고 또 4년 이상이 3년밖에도 안 됐어도 그 전에라도 치과를 가실 때는 미리 당분간이라도 일정 기간 중단하는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실버들 건강하셔서 넘어지지 않고 또 튼튼한 뼈를 가지고 젊음을 또 즐기시는 여러분에게 행복한 2021년도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